지난 시간에요, 우리 이제 화학 반응식을 갖다가 완결하는 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완결하는 방법은 정말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면요. 화학 반응식을 보면 화학 반응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났을 때 C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A라는 물질이요. B와 C로 나누어지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는 A와 B가 있는데요. 얘가 C와 D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조금 다른 형태들도 존재합니다. 반응식이 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화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합 반응이요. 자, 그러면 화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개의 물질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반응 했었던 거예요. 기억나실 건데 H2 플러스 O2는 H2O 뭐가 됩니까? 숫자 안 맞췄죠? 자, 숫자 맞추겠습니다. 숫자 맞추는 법 꼭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만나 또는 두 가지 이상도 돼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화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냈었는데 기억나나요? H2O2는 H2O와 O2로 나누어지더라. 숫자 맞춰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뭔가요? 하나의 물질이 몇 개로 나누어졌죠? 두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요.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걸 갖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이게 무엇이 뭐냐면 분해예요. 자, 근데 세 번째 거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AB가 CD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이걸 갖다가 좀 구체적인 수식으로 써보면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Na2CO3와 CaCl2는 CaCO3 더하기 ENaCl 이것도 제가 숙제로 냈던 부분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숫자를 지금 맞춰놓은 겁니다. 요게 없었던 거예요. 요게요. 요걸 지금 적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보세요. A, B가 새로운 C, D 이렇게도 나타내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 두 개가 나눠졌죠? 나눠지고요. 나눠지고 나눠졌는데요. 얘랑 얘랑 만나서 D가 되고요. 얘랑 얘랑 만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바꿨죠.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치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은요. 크게 화합 반응, 분해 반응, 그리고 치환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치환 반응.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러한 반응식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꼼꼼하게 보면 좋은데요. 제일 쉬운 건 이제 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반응식을 맞춘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인데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요. 모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이 H2는 무슨 뜻이냐면요. 수소 분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슨 뜻인가요? 산소 분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붙어서. 얘는요, 물 같은 경우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몇 가지 사실. 일단은 개수 B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 B는 앞에 있는 거죠. 즉, 얘 두 개가 있고 얘가 한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한 개를 이용하면요. 물 분자를 몇 개를 만든다고요? 두 개를 만든다고요. 즉, 이 개수 B는 무엇과 동일하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분자수의 B와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분자수의 B와 동일하더라. 자, 그런데 공부를 갖다가 이제 조금 한 분들은요, 여기에서 하나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뭐를 배웠었냐면 예전에요. 자, 혹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였냐면요.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 종류에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가더라. 아유, 말 어렵죠?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기압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다면, 자, 제가 지금 1리터짜리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1리터짜리 용기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수소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수소 분자가 몇 개가 들어갔냐? 100개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 똑같은 거에 온도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은데 1리터에다 이번에는 산소 분자를 넣을 거예요. 몇 개가 들어가냐면요. 100개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왜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이게요. 종류에 상관없어요.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요. 똑같은 부피 속엔 똑같은 수가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에요. 물 분자. 자, 이때 중요한 건요. 물은요. 수증기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수증기 분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역시나 100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요.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지금 여기는 분자가 두 개가 있죠? 여기는 분자가 한 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 안에 한 개밖에 못 넣는다면, 그리고 얘가 1리터라면 수소는요 총 몇 리터가 있는 걸까요? 2리터가 있는 거예요. 산소는 그러면요 얘 여기 한 개밖에 못 들어가죠. 지금요 1리터예요. 수증기는요 2리터가 되겠죠. 즉 앞에 있는 개수의 비는요 분자수의 비도 되지만 무엇의 비도 된다고요? 부피비가 되는 거예요. 부피비도 2대 1대2, 2리터, 1리터, 2리터. 그 얘기는요. 수소 분자 2리터와 산소 분자 1리터를 넣으면요. 수증기가 몇 리터가 만들어진다고요? 2리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단 이것은요.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냐면요. 생성물 그리고 반응물이요. 모두 기체일 때만 돼요. 고체일 때는 안 됩니다. 기체일 때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기체일 때는요.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와 부피비가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요.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2학년 때 배운 학교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했었죠. 또는 안 하고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중학교 수준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이 부분을 안다면요. 아, 그렇겠구나. 즉,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의 예를 든다면요. 교실에 책상이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 몇 명이 들어가나요? 20명이 들어갈 거예요. 서 있는 거 안 됩니다. 앉아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들어가도요. 20명이 들어가고요. 대학생이 앉아도 20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피를 차지하는 분자든 작은 거든 상관없이 개수는 똑같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 부피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이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걸 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첨가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 이제 물리 변화와요.
화학 변화를 갖다가 구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나올 때요. 용어가 좀 중요한 용어가 한 개 더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요. 화학 반응식까지 끝나야지 설명이 조금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물리 변화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분자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학 변화는요.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의 경우는 뭐라고 있냐면요. OH 얘가 물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그런데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이요. 다음과 같이 배열이 되는 거예요. 따닥따닥따닥.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고체가 되는 거예요.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원자들은 그대로죠. OHH. 근데 이 분자들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가깝게 붙어 있고요.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분자가 재배열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학 변화는요, 이제 원자의 재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HH가 있고요. OHH가 있는데요. 분자 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분자 내의 결합이 끊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O와 O가 붙고요. 수소와 수소가 붙고요. 수소와 수소가 붙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자가 끊어지고 재배열을 한 거예요. 분자가 끊어진 거는요. OHH 얘네들이 끊어지면요. 상관없죠. 물 그대로예요. 그런데 원자가 끊어지면요. 분자가 아닌 겁니다. 분자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1학년 때도 배웠는데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배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계산 문제도 조금 나오고요. 그래프도 나오고요. 정말 조금 싫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다 보면 굉장히 쉽고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피 비 있죠? 이 부분도 뒤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방금 나는 개수비나 분자수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